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저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5월 4일이네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 목요일이고 5월 5일이면 어린이날 6일 7일 이제 쉴 겁니다. 쭉 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 온다네. 비가 막 엄청나게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밖에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아니면 실내에서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하고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죠.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나요? 혼자 있는 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즐기려고 하는데 좀 따분하고 외롭기도 하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서도 잘 되나 진짜? 저도 궁금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불편해해요. 이렇게 막막함과 외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유튜브 등을 살피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보면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그 잘 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요. 그리고 그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취향을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 자존감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소중한 시간. 자존감 아주 중요합니다. 단단하게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약해 보니까. 왜 이렇게 유리 같아, 쉽게 깨지고. 이렇게 삶의 목표도 불무명해요. 뭘 해도 즐거움을 찾을 수 없으며 또 무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요리를 하는 것도 좋고 혼자만의 소소한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산책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최근에 좀 많이 걸었어요. 한 1만 보씩 걷습니다. 산길을 많이 걸어요. 산길. 산길 많이 걷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다녀보세요. 좋아요. 요리도 괜찮잖아. 맛있는 라면도 끓여보고. 라면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즐기는지, 어떤 때에 내가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탐구해 보자고요. 탐구해 봅시다. 결국 우리를 발전시키고 나아가게 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것 같고 나 혼자 남아서 집중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혼자 남아서 집중하자. 이런 새벽 시간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훈련이고 필요해요. 그러면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떠들어 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듣다 보면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 회장이 이야기를 하면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이죠. 대만의 TSMC. 그 TSMC가 미국에서 제조하는 그 반도체에 대한 그런 가격을 대만에서 제조한 반도체보다 30% 정도 가량 비싸게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삼성의 칩 가격 역시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오를지 주목이 됩니다. 외신에 따르니까 그 TSMC는 대만에서 만든 칩보다 미국에서 만든 칩에 대해서 30% 높은 판매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TSMC가 칩 가격을 높이면은 이 회사의 칩 제작을 의뢰하는 팹립스, 이 팹립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최대 30%가량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라고 하죠. TSMC는 2024년 후반에 생산 예정인 미국과 일본의 해외 공장 가격에 대해서 고객사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TSMC의 그 4나노짜고 5나노 공정 칩의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돼요.
12나노, 16나노, 22나노, 28나노 공정을 통해서 일본 구마모토 공정에서 생산되는 구형 칩은 대만에서 제조된 그런 유사한 칩의 가격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더 비쌀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SMC는 수차례 해외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 대만 본토에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지난달 중순인가 그럴 겁니다. TSMC의 그 창업자죠. 모리스 창. 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그 패널 토론에서 최근 미국의 반도체 칩 생산 비용이 2배로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해요. 그는 과거 미국 애리조나주에 그 진행 중인 그 TSMC 칩 공장 생산비가 대만의 주력 그 생산 라인보다 50% 이상 높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보다 더 높여가지고 실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TSMC는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두 번째 공장도 계획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짓는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비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니까 미국의 경우 대만, 한국, 싱가포르, 팹보다 10년 동안 건설 운영하는데 약 30%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어요. 중국의 팹과 비교해도 미국에서 한 37에서 한 50% 정도 가량 더 비싸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TSMC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건설 모습을 담겨 있는 거네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도체 제조 추가 비용을 미국 고객사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TSMC의 고객사인 팹립스 기업들이 가격 상승을 용인할지 판별하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가격 영향을 덜 받는 전자기기의 칩 위주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팹 건설과 운영 비용이 높기 때문에 TSMC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고객사한테 전가해서 총 마진 목표인 53%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때라서 삼성 파운드리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는데 삼성 역시 미국에서 짓는 공장의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칩 가격을 올릴 그 요인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한편 TSMC보다 앞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는 파운드리 2위 기업으로서 TSMC의 그 칩 수탁 물량을 뺏어오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서 지난달 보니까 그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니까 삼성이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짓는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처음 계획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25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엄청나네요. 보니까 삼성은 2021년 11월 테일러시에서 170억 달러 들여가지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칩 제조 비용이 예상보다 막대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삼성도 TSMC처럼 그 칩 판매 가격을 높일 유인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 지급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삼성 등에 요구했다는 점도 칩 가격을 올릴 이유로 평가되는데 이 보조금을 받으면은 해당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에 반납을 하고요. 반도체 핵심 공정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칩 제조 웨이퍼 투입량 제한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미국 측 요구에 따라서 증가하는 유무형 비용이 보조금보다 높을 경우 삼성 입장에서는 칩 비용을 높일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TSMC가 가격을 올리면서 일부 칩 설계사가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갈 가능성을 고려하니까 칩 가격을 마냥 높이기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MD하고 퀄컴, 엔비디아 등 미국 팹립스 기업은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모두 칩 생산을 맡기는데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을 쓰는 기업들은 TSMC의 칩 가격이 삼성보다 높아질 경우 삼성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발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업계 1위인 TSMC가 이제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서 삼성 역시 가격을 올릴 기회가 생겼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2위인 삼성 입장에서 가격을 먼저 올리기 쉽지 않을 텐데 TSMC 결정으로 가격을 함께 올릴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죠. 삼성 역시 미국 공장에서 칩 제조 비용이 높은 만큼 TSMC가 가격을 올릴 때 같이 가격을 올리되 TSMC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 오르면 좋죠.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괜히 뭐 손해보는 장사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를 검색 엔진 그 빙이죠. 이 빙에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삼성전자 갤럭시 모바일 디바이스 생태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된 MS 키보드 소프트웨어 그 스위프트 키에 그 빙을 기본적으로 적용키로 한 겁니다. 그 MS는 웹 기반 검색과 업무 툴에 이어서 모바일 생태계에도 이 빙 AI 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는데, 이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구글과 이제 대비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MS 그 스위프트 키 팀은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삼성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빙 AI 기능들을 선보인다고 밝혔죠. 이 스위프트 키는 MS의 키보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iOS 운영 체제에서 지원이 되는데, 구글과 MS 등 글로벌 초거대 그 기술 기업과 개방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삼성은 대부분의 갤럭시 디바이스 OS에서 MS 스위프트 키를 기본 소프트웨어로 제공 중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디바이스 사용자라면은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부터 이미 해당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설명이고, 삼성은 스위프트 키 외에도 삼성 키보드 등을 기본 선택으로 제공을 하죠. 스위프트 키 탑재된 그 빙 AI를 통해 가지고 검색도 되고 대화, 맞춤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스위프트 키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설정을 통해서 다 그 기본 키보드 옵션을 바꿀 수 있죠. 옵션 바꿀 수 있고, 업계는 초거대 AI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색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MS의 그 공격적인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웹 기반 검색 엔진뿐 아니라 그 모바일 내 검색 엔진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이 되죠. MS는 그 웹 브라우저하고 검색 사이트, 업무 툴에도 공격적으로 챗 GPT 기반의 AI 기능을 접목하는데, 그 웹 브라우저하고 검색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만큼 그 홍보 마케팅도 구글보다 더 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는 최근에 그 새로운 개발자 버전의 MS 엣지에서 그 바드를 사용하면은 URL 옆에 빙 AI 검색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라는 광고성 문구를 배치했습니다. 이 바드의 검색 결과 빙 AI 검색 결과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MS 엣지에서 그 바드 주소에 접속했을 때만 등장하는 것으로 경쟁자 바드를 이제 견제하는 전략으로 이제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당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은 그 바드하고 빙 AI 검색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창이 떠요. MS는 이 과정에서 MS 엣지의 새로운 기능 그 스플릿 뷰를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외신은 구글 크롬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MS 엣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죠. 업계에서도 MS가 검색 엔진에 챗 GPT를 적용한 이후에 여러 방면에서 도전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 점유율이 요동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한 자릿수 점유율을 가진 MS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입장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잃을 게 없다. 응? 제가 봐도 잃을 게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응? 이 정도 하면은 뭐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뭐 주고 싶은 주식이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응? 삼성전자. 금쪽 같은 내 아이한테 물려줄 주식은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더라고요. 삼성과 네이버의 그 미성년 주주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미성년 그 주주수는 3년 만에 23배, 네이버는 43배 급증을 했고, 동학개비 열풍이 힘입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조기 규격도 확고히 자리 잡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니까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그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가 43만 1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역대 최고입니다, 최고. 2019년 말에는 그 18,300명이었으니까 23.6배나 올랐어.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는 2020년 말에 11만 5천 명에서 21년 말 35만 8,200명으로 급증을 한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네이버의 20대 미만 주주도 30% 넘게 급증을 했고,
21년 말 43,500명이었던 네이버의 미성년 주주가 31.3% 늘어나서 57,119명까지 몸집을 길렀어요. 역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019년만 해도 미성년 주주는 1,312명에 불과했는데 2020년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해요. 10,000명을 돌파했고 57,000명까지 규모가 커지더라. 이렇게 미성년 주주들이 그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규모는 1조 원대 유지해요. 총 1960만 주로 지난해 종가 기준 1조 842억 원, 이달 3일 종가 65,400원 기준으로 1조 2,818억입니다. 그 8만 전지를 넘보던 2021년 말 1조 1,615억 원을 기록한 뒤에 미성년 주주들의 삼성전자 보유액은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어요. 1인당 보유 주식 수도 소폭 증가를 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이죠. 45.4주로 2021년 말보다 10% 늘었네요. 지난해 종가 기준으로 1인당 평균 251만원씩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이버의 1인당 보유 주식수도 2021년 말에 6.6주에서 지난해 말 7.8주로 소폭 증가를 했고, 이를 지난해 말 그 종가 17만 7,500원으로 환산하니까 139만원어치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삼성과 네이버의 미성년 주주수가 증가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 다른 시가총액 상위권과 반대되는 행보인데, 지난해 말 기준 LG화학의 미성년 주주가 직전 연도보다 한 1,000명 가까이 줄어든 5,993명이네요. 삼바의 미성년 주주도 5,146명에서 5,437명으로 소폭 늘었지만은 보유 주식수는 44,986주에서 43,492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경제, 교육 혹은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직접 용돈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은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고, 국민주 삼성전자와 일상에서 접근성이 좋은 네이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미성년 주주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참 아이들도 이제 많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하여튼 뭐 수고들 하셨고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거움과 기쁨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는 것 같은데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 꼭 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